안녕하세요. 조영근입니다. 오늘은 6차시입니다. 직원이 행복해야 조직이 성공한다. 여러분, 1994년에요. USA 투데이지에 전면 광고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 광고는 사우스웨스트 항공 16,000명 직원들이 객출해서 한 광고였습니다. 그 광고의 내용은 오늘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간단합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을 만들었고 당시의 최고 경영자였던 허브 켈러에 대한 감사의 인사였습니다. 허브 씨는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우리 얘기를 들어줬고 끊임없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휴일 파티에 나와서 춤추고 노래 불러주셨고, 그리고 허브 씨는 우리를 부하 직원이 아니라 친구로 생각해 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근무하고 있는 이 항공사를 세계적인 항공사로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경영자의 날을 맞이해서 감사의 말씀을 진심으로 전한다. 이게 광고의 주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경영자가 계신다면, 리더가 계신다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허브 켈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가 항공사를 최초로 만들었어요. 저가 항공사, 여러분 저가 항공사는 원가도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임금은요, 동종업계보다 30%가 낮습니다. 직원들의 임금이 낮은데, 30%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경쟁력이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직원들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의 창업자 허브 켈러는 늘 직원들과 소통합니다. 늘 직원들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직원 중에 한 사람이 추수감사절 날 가족과 여행이 예정돼 있다. 바꿀 사람이 없었습니다. 허브 켈러는 내가 하겠다. 여러분, 직원이 가족 휴가를 가는 날 직원 일을 대신해서 수화물을 날랐습니다. 여러분, 허브 켈러는 비행기가 도착하면 뛰어 올라가서 승무원들과 같이 기내 정리를 합니다. 끝나고 청소까지 합니다. 때로는 고객들과 웃으면서 소통합니다. 여러분, 직원만이 아니라 고객들도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은 미국 포춘이라는 경제 잡지가 선정하는 미국에서, 아니 세계에서 일하기 좋은 기업 10위 안에 지금까지 줄곧 들고 있고, 항공사가 어려웠던 때도 빠지지 않고 이익을 내고 있는 유일한 항공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직원이 행복하니까 회사가 성공하지 않습니까? 직원이 행복하니까 조직이 성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만이 아니라 이런 조직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수없이 많이 만나봅니다. 왜 직원이 행복하면 조직이 성공할까요? 왜 행복이 개인적인 문제에 머무르지 않고 조직 성공에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미국 심리학회에서 2005년에 했던 심리학 실험을 소개하겠습니다. 심리학회에서 22만 5천 건을 분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225건의 심리학 실험들, 그 사례들을, 여러분 225건의 심리학 사례들이지만 실험 대상자는 22만 5천 명이라는 역사상 가장 방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심리학 실험을 했습니다. 행복의 요건이 무엇이냐?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냐? 그리고 미국 심리학회는 2005년에 발표했습니다. 행복의 조건. 행복의 조건은 단 한 가지다. 삶에 대한 긍정적 자세다. 행복의 여건을 한마디로 얘기한 것입니다. 삶에 대한 긍정적 자세다. 자, 삶에 대한 긍정적 자세를 가지게 되면 행복하다. 여러분,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삶이 뭡니까? 삶이. 여러분, 터전에서 생활하는 건데 이 삶의 터전이 크게 저는 이렇게 봐요. 가정과 직장입니다. 물론 넓은 의미에서는 사회까지 있겠지만요. 자, 가정이라는 삶의 터전에서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직장이라는 삶의 터전에서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면 행복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 심리학회에서는 행복한 사람들,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행복한 사람들을 여러분 연구했더니 놀랍게도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일의 생산성이 높다. 여러분, 일의 생산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직원들이 행복하면 조직원들이 일의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처럼 조직이 성공한다는 말이 여러분 심리학 과학으로, 심리학이라는 과학으로 증명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은요, 놀랍게도 일반인들보다 여러분 면역력이 높답니다. 면역력이 높다는 것은 곧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더 건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경우라면은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개인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 돈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행복한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번다. 여러분 미국 심리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건강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건강하지 않는 사람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의 생산성이 높아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행복했기 때문에 일의 생산성이 높고 면역력이 생겨서 건강해지고 지금 말씀드린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직장에서 사람을 뽑을 때 행복한 사람 뽑아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미혼이라면 결혼할 때 행복한 사람 찾아야 됩니다. 이미 결혼했다면 혹시 재혼할 때 행복한 사람 찾아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우린 행복한 사람이 돼야 되고 행복한 사람 옆에 있어야 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행복이라는 것이 놀랍게도 전념이 되거든요.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20년간 연구한 자료를 여러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내 친한 친구가 행복해질 확률이 여러분 25% 올라갑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내가 행복하면 내 친구의 친구가 행복해질 확률이 10% 올라갑니다. 내가 행복하면 내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행복해질 확률이 5.6% 올라갑니다. 여러분 내 친구의 친구의 친구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행복해서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지금 행복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짜증을 내고 내가 화를 낸다면 아마 이것과 같은 비율은 아니겠지만 내 친구가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불행해질 가능성이 높고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의 친구가 불행해질 가능성이 높다면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우연히 낸 화, 내가 우연히 내뱉은 나쁜 말 한마디가, 나쁜 행동 하나가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5%, 10%, 5.6% 이게 어떤 구간에서 가장 전념이 잘 되느냐 봤더니 여러분 놀랍게도 친척이 아닙니다. 가족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가족이 가까이 산다면 당연히 가족은 영향을 미치죠. 아버지가 행복해야, 어머니가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하죠. 영향 미치죠. 여러분 이웃한테도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멀리 떨어진 친척은 별로 영향을 안 미쳐요. 여러분 직장은 어떤 곳입니까? 매일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직장 구성원들, 특히 상사가 행복해야 부하가 행복합니다. 부하, 직원이 행복해야 고객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상사는 늘 이 점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상사가 화를 내면 직원이 불행합니다. 직원이 불행하면 고객이 불만족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돼야 되고 행복한 사람을 만들어야 되고 내가 리더라면 행복한 사람이 내가 돼야 되고 내 조직원을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행복한 사람은 보시다시피 오직 하나의 요소, 긍정적인 자세라고 했는데 여러분 긍정적인 자세는 어디서 나올까요? 놀랍게도 긍정적인 자세 중에서 50%가 환경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죄송합니다. 50%가 유전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10%가 여러분 환경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는 행복해지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여러분과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노력을 해야 행복할까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감정입니까? 행동입니까? 감정입니다. 자, 행복이라는 감정이 있죠. 이 감정이 여러분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행복하면은요, 감정이 행복하면 여러분 행동이 어때요? 밝아집니다. 긍정적이 됩니다. 여러분 감정이 즐거우면은요, 행동이 어때요? 웃습니다. 감정이 슬프면은요, 행동이 어때요? 울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정에 따라서 행동이 바꿔진다는 것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늘 슬프고 늘 기쁘고 여러분 이 감정은 늘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복감을 늘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행동심리학이 뜨고 있습니다. 행동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감정이 행동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동이 감정을 만든다.
행동이 감정을 만든다. 그러니까 지금 우울한 사람도 행동을 통해서 행복한 감정을 가질 수 있다. 지금 우울한 사람도 행동을 통해서 즐거운 감정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 만약에 행복이라고 한다면은요, 행복을 목표 감정이라고 해봅시다. 목표 감정. 여러분, 행복이라는 목표 감정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행동 심리학자들은 주장합니다. 긍정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 여러분, 긍정적인 행동 중에서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웃는 것입니다. 칭찬하는 것입니다. 예스 하는 것입니다. 와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을 흔드는 것, 춤을 추는 것. 여러분, 춤을 추면 어때요? 즐거워지죠. 우린 즐거워서 춤을 추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즐거워서 춤을 추는 거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즐겁지 않는 사람도 노래를 흥얼대고 춤을 추면 여러분 즐거워진단 말이에요. 20세기 심리학의 대부, 여러분 20세기 철학의 대부로 불리우는 윌리엄 제임스. 여러분, 그분은 말했습니다. 사람이 꼭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기뻐서 웃는 게 아니라, 울다 보면 슬퍼지고 웃다 보면 기뻐진다. 여러분, 그 윌리엄 제임스의 행동 심리학이 상당히 오랫동안 20세기 중후반까지도 묵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행동 심리학자들이 다시 끄집어내서, 아시겠지만 행복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만들어진 행복이 개인만이 아니라 조직의 성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 심리학이라는 과학으로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인생, 행복한 직장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